네, 점심시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전장에 매수세를 강하게 받았던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조 마운드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해운주가 되겠죠. HM의 상위에 올라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리콘투, GST 하나오션까지 지금 보니까 뭐 화장품주도 보이고 2차 전지, 조선주까지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HM의 해운주 오늘 뭐 당연히 상승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박과 선사까지 좀 확대가 되면서 국내 해운주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속에 HMM이 당연히 좀 가장 큰 폭으로 오늘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운주 전반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뭐 다 네. 아시다시피 뭐 HMM 회사는 뭐 대한민국 최대 규모 이제 해운 회사라고 더 아실 텐데요. 이제 현재 이제 선봉량 기준으로 봤을 때 85만 TEU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8위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 어쨌든 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튀어줄 수 있는 그렇죠. 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HMM뿐만 아니라 흥하해운도 같이 올라주게 되면서 해운주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서 말씀 다 주신 대로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실 테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에 이어서 기술 분쟁, 이제는 해운까지도 견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다른 섹터는 어떤 게 나올지 이런 거를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HM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더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3년 12월 20일 그러니까 이미 24년 전에 거의 1년 전에 지금 차트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 상태였고 이때도 아마 인수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왔을 상태인데요. 요새도 SK해운 사업부 인수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뭔가 이제 차트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을 거의 회복을 하면서 동시에 고점을 다시 한번 더 터치하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HMM을 이렇게 매수를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23,3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부근까지 만약에 왔을 때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을 거의 엇비슷하게 상회하는 흐름을 가져가는지 여부까지 한번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HM의 오늘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해운주 전반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찍이 좀 시세를 내줬습니다. 정코너를 통해서 삼성 SDI를 짚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포스코 인터가 오늘 10%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이제 좀 반등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바닥을 좀 확실히 다지지 않았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네. 재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철강, 뭐 철강 원료, 화학, 곡물, 그리고 식량, 그리고 자동차 부품, 2차 전지까지 정말 많은 이제 섹터가 그렇죠. 있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이렇게 있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는 근데 대형주지만 다른 많은 섹터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철강에 대해서도 잠깐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철강에 대해서도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반덤핑 관련된 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국내 어떤 철강 업체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붙었던 부분. 거기에 더해서 곡물 사업까지도 좀 이슈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곡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9년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 미콜라이오 항에다가 250만 톤에 해당하는 곡물 터미널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3년 정도까지는 잘 운영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가 미주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이제 종전이 어느 정도 가시권이 좀 들어갔다 보니까 다시 이제 곡물 터미널을 이제 재개할 수 있겠다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2차 전지까지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또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이 중국의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제재를 가하다 보니 네. 이제 그런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슈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들이 같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철강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곡물 이슈도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삼박자가 맞아서 아무래도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잠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것이 이전에 있었던 그 고점들을 좀 한번 보게 되면은 추세상으로 보면은 거의 다 한번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봐서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많이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을 통과를 해서 5만 원 중반대까지 한 번 더 이번 주에 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6만 원, 7만 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지 여부 꼭 오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한 10%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5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5만 원 중반까지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GST도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받고 있죠.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 배경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블랙웰과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그렇죠.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원전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전선 그런 이제 섹터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액침도 꼭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죠. 네. 항상 그 액침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발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증시가 계속 순환매를 좀 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올라간 섹터가 있었다면은 액침이 올라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액침 섹터가 올랐다. 사실 다른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도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슬을 연결져 있는 그러니까 이미 섹터들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GST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이제 엔비디아 블랙월에 대한 이제 냉각 협력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미 올라갈 자리는 확정이 되었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한번 또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고점인 2만 5천 원, 2만 7천 원 정도까지도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T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시청자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한 종목이 픽이 됐는데요. 범한건영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1승인데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대표님 바로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네, 팹리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이에요. 다 아실 텐데요. 그럼요, 네. 그렇죠. 정부가 이제 최근에 이제 1조 원 정도 이제 토종 AI 반도체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AI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AI 반도체다 그리고 뭐 MCU 특히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이제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니 거래량을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4년 초반만 해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던 게 작년 하반기 때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질 않죠. 그만큼 이슈가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의 수급이 돌질 않았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계속 보시면은 고점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들을 흐름을 봤을 때 확실히 좀 뚫어주는 모습이 좀 나왔죠.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에너지가 좀 폭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HMM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을 한번 그어보시고 에너지 그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를 다시 한번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지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어느 정도 좀 하면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다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15,000원, 16,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고 10,000원 선을 좀 무난하게 회복한 후에 좀 계속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의 룸이 더 남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러브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또 공방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원유 가격을 어쨌든 중국에 투입하는 가격 자체가 워낙에 그동안 쌌었던데 이제는 러우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러시아가 중국에게 그렇게 싼 원유를 제공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됐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제가 롯데케미칼도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요. 네. 그런 종목들 오늘 밤 10시 반에 그 이어지는 종목들을 다 하나하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또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후속편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제시해 주셨던 롯데케미칼도 굉장한 시세를 내주고 있었는데 공방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